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갖고 왔는데, 그 네이버가 인도의 최대 미디어 기업 엠텍에 1687억 원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예. 1600억 원이면 사이즈가 굉장히 큰 투자인데, 이후에 별로 해설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길래 1000억 원이나 1600억 원이나 투자를 했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네이버가 아니면 동남아에 있는 미디어 기업이 뭘 하려고 그러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해서 우리 또 동남아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으신 공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예. 합니다. 엠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미디어 회사인데요. TV 예.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TV 채널. 예. 그리고 TV 채널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하는 프로덕션도 가지고 있어요. 제작사. 예. 근데 이 엠텍이 원래 시작했을 때에는 컴퓨터 장비 회사로 출발한 회사예요. 컴퓨터 장비 회사요? 예. 그래서 이 엠텍이 이제 줄임말인데 뒤에 텍이라는 게 테크놀로지에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엠텍은 크게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미디어도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다른, 예, 그런 뭐, 이페이먼트나 이런 홈숍, 뭐 헬스케어 이런 회사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큰 하나의 회사는 그룹이죠. 큰 회사구나. 예, 그래서 이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예, 그 예. 기업 가치가 한 11조 정도. 11조? 예, 꽤 11조 크네요.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음.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왜 네이버는 엠텍에 투자를 했을까? 예. 일단 네이버가 지금 가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이 예, 예. 네이버도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컨텐츠에 관심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커머스에도 관심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가고 있는, 지금에서는 이제 뭐 거의 경계가 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제 공급해야 되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아, 인도네시아에다가 예. 우리가 뭐 K 콘텐츠를 보낸다면, 예, 그러니까 일단 송출을 해줄 수 있는 예.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케이팝이 그 새로 나오는 걸그룹들 보시면 예. 단순히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좋아하는 블랙핑크도 예. 외국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영화 같은 경우도 예. 영화사들도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에 가서 현지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 제작에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걸 본다면 인도네시아에 지금 프로덕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서 합작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근데 봅니다. 감이 잘 안 오는데 그 엠텍이라는 회사가 그 방송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정도로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동남아는 아예 OTT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를 많이 봤잖아요. 예. 지난해 팬데믹 때문에 이런 OTT 가입자들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예, 예. 똑같이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지역에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넷플릭스가 1위예요. 아, 나 자꾸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막 OTT는 이렇게 이 표현도 되게 싫어. 아니, 선진국에서 먼저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넷플릭스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미국에서 원래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였으면은 벌써 OTT를 가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라고 그러니까 자꾸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데 자꾸 뭐라 그럴까 이게 뭐 거만한 국수주의적인 생각들이 저를 지배를 해서 동남아 OTT도 굉장히 치열한가 보네요. 예, 그래서 뭐 넷플릭스가 있고 아이플릭스가 있고 뭐 아마존 그다음에 뭐 디즈니 다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국가별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그 OTT는 조금씩 다르고 들어와 있는 OTT도 좀 다르지만 넷플릭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플릭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동남아의 넷플릭스라고 했는데 이제 텐센트가 인수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 컨텐츠 중에 제일 핫한 컨텐츠 중에 하나는 예. 한국 컨텐츠죠. 아, 그래요? K 컨텐츠. 그러니까 현지 OTT, 그러니까 OTT도 이게 현지 것도 있고, 아이플릭스 같은 경우는 원래 그쪽에서 예, 예. 토종이었는데 텐센트가 인수한 거고, 예. 뭐기에 뭐 디즈니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갔는데 그 해외 콘텐츠 중에서 K 콘텐츠라는 거야? 아니면 그 현지 콘텐츠까지 포함해서도 K 컨텐츠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네이버는 아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찾아서 예. 인도네시아를 선택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라든가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 페이먼트도 가지고 있거든요. 페이먼트 수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걸 붙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 영역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의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그 엠텍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유선 방송 사업자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면 뭐 지상파? 공중파, 그러니까 지상파, 네, 네. 그다음에 유선, 페이먼트 우리가 이제 뭐 케이블 이런 걸 다 IPTV.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SO 같은 거죠? 이렇게 예. 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예,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한 회사가 여러 가지 단계에 지금 망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를 잡아서 여기저기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뭔가 엠텍이랑 한다면 로컬 사업자랑 같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예,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웹툰을 예. 예, 라인을 뭐 하나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웹툰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다. 예.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려고 했을 때 현지에 네. 있는 플랫폼이 그걸 예. 상영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OTT들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 국내에서는 OTT 사업자하고 기존의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유선 사업자, IPTV 사업자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엠텍은 그러면 약간 그 옛날 그 플랫폼 쪽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면 좀 새로운 플랫폼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옛날 플랫폼에 가까운 거죠. 근데 예. 이 옛날 플랫폼에서 아마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보다는 아직도 TV 시청자가 많아요. 이제 MZ 세대들이 예. 옮겨가고 있기는 하지만 예. 아직도 이 공중파 그다음에 뭐 케이블 TV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동남아 쪽에 진출할 때 보통 넷플릭스에 얹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사들이 몸값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도 넷플릭스가 동남아를 공략하기 위해 K 콘텐츠를 사가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이버는 넷플릭스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콘텐츠를 직접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계획들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대형 자금이 투자되는 그런 넷플릭스용 뭐 영화에 준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닌 컨텐츠들도 충분히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엠텍이 가지고 있는 게 또 홈쇼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페이먼트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붙여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계속해서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자료 있습니다. 보니까 다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두 개 얘기한 게 아니라 OTT 플랫폼도 있고 비디오라고 그리고 1, 2위 공중파 채널을 가지고 있고 예. 지역 공중파 채널을 가지고 있고 예. 와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를 비교를 하더라도 진짜 케이블 사업자와 그러니까 공중파 지상파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와 OTT를 같이 하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네요. 예. 항상 우리가 그쪽에서 큰 회사를 잘 몰라서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 미디어 콘텐츠 산업들은 그 동남아에서는 좀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콘텐츠하고 경쟁을 하려니까 사실은 그만한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약간 힘을 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같은 경우도 로컬 영화가 굉장히 잘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박스 오피스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뭐 블록버스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기도 하고요. 그 미국 영화 이런 것들? 예. 그런데 이제 드라마나 TV로 내려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체 드라마가 잘 되기도 하지만 드라마 영역에서는 제가 볼 때 K 컨텐츠만한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뭔가 부심 듭니다. 말씀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들을 이제는 일방적인 한류 컨텐츠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류의 기술을 가지고 한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혹은 로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로컬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웹툰 원작으로 하게 되면은 드라마를 아예 그 아세안에서 그쪽 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출연을 해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랫폼을 우리가 넷플릭스에 납품하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제휴하고 있는 엠텍에다 공급을 함으로써 그 시장을 또 공략하는 포인트로 쓸 수도 있고 네이버도 참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는 근데 사실 되게 국내파라는 이미지가 좀 강한데 동남아 시장에서 네이버를 알긴 알아요?
네이버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네이버 자체가 아니라 라인을 통해서 가지고 있죠. 라인. 왜냐하면 라인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빼고 다 잘한다는 라인. 라인은 이제 태국에서의 1등 메신저거든요. 1등. 예, 한국의 카카오톡, 태국엔 라인입니다. 근데 이 음. 라인이 메신저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필수 플랫폼처럼 됐어요. 그래서 뭐 라인맨도 있고 라인 TV도 있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라인의 성공의 경험을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네이버의 이름으로 또 다른 형태로 해외 진출을 하는 타겟으로 제가 볼 때는 인도네시아를 한번 납도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1위 사업자이자 플랫폼을 예. 갖고 있는 업체니까 오히려 좀 더 쉽게 그 콘텐츠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거다. 근데 아까 아이플렉스가 텐센트가 인수를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이렇게 그 동남아 시장은 일본이 좀 강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국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려고 하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콘텐츠 분야에서 동남아가 보는 그 중국이나 일본과 한국은 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확실히 예, 애니메이션. 예, 이쪽에서는 이제 일본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팔려요. 예, 많이 보고. 예. 예. 그리고 중국은 잘 되는 시리즈물들이 있습니다. 뭐 약간 뭐 의천도룡기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시리즈물이 근데 있는데 중국은 의천도룡기 이후에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왜 원나라 때 그 사극이 아직까지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동남아에 화교가 많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이제 중국 콘텐츠를 많이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중국 콘텐츠도 뭐 이제 재밌는 건 보는 거죠. 예, 보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블록버스터에 필적할 만한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건 절대적으로 K 콘텐츠다. 참 이런 K 콘텐츠를 많이 간다는 거, 문화의 힘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콘텐츠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럼 상품의 경쟁력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참 그 OTT 전쟁 속에서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거 사실 이것도 잘 실감은 안 납니다. 왜 좋아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일단 그 달달한 정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액션을 드라마는 보는데 예. 영화로는 소비를 잘 안 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또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송중기가 달달하죠. 제가 뭐 송중기 아리에 빠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협찬 중에 그 인도네시아 상품이 하나 있어요. 커피 사탕. 그래요? 그래서 그 사탕 먹는 씬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제는 동남아 기업이 한국 콘텐츠에 뭔가를 광고를 넣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진짜 제작하시는 분들도 정말 그 마인드를 넓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 국내 취향에 맞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콘텐츠가 뭐 우연히 아니면 운이 좋아서 해외로 진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될 거라고 가정하고서 플랜을 짜고 여기에 뭐 광고주를 구할 때도 꼭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광고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있는 배우들을 채용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많은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신기하네. 거기 빈센조에 그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의 우리가 수출 상품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쪽에서 합작해서 뭔가 같이 만드는, 그러니까 K-팝이 그런 모형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K-팝은 이제 걸그룹 내에 이제 외국인 가수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합작해서 가는 모델도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네이버에서 뭐 그것까지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네이버하고 인터뷰를 해본 건 아니니까. 사실 게임도 굉장한 마켓이거든요. 그쵸. 게임 크죠. 그래서 지금 그 한국 그 컨텐츠 수출에서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게임이에요. 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게임의 영역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중국에서 워낙 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CEA가 성공한 것도 거기에 게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큰데요. 그래서 게임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 좀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콘텐츠 시장의 한류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해외 토픽 같은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야, 이란에서 대장금을 본다더라. 그럼 우와, 왜 그러냐? 왜 걔네는 왜 그런다냐? 막 이런 인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항상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짠 하고 됐다가 다시 사그러들었다가 어디선가 짠 하고 됐다가 사그러들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제작 방식, 기획 방식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지고 좀 더 넓은 시장을 바라보고 콘텐츠를 좀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이제 한류 K-웨이브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게 하나의 웨이브가 아니고요. 그냥 원래 있었던 채널 가운데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를 열면 내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의 콘텐츠가 많이 뜨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그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 안에 그냥 한국에서 만든 게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의 붐이 아니라. 저 그 얘기 되게 웃겼어요. 대만의 국민 배우가 네. 대만 넷플릭스를 띄웠는데 이게 한국 콘텐츠만 계속 나오니까 네. 자기 그 SNS에다가 야 이게 대만 넷플릭스냐 한국 넷플릭스냐 이게 네. 한국 콘텐츠만 홍보해주는 넷플릭스는 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글을 올렸더니 댓글이 너 거 재미없어. 니게 재밌으면 앞에 나오겠지. 예. 재미가 없으니까 뒤에 나오는 거야. 이게 그 국민 배우였거든요. 근데 그 소비자들의 반응이 더 이상 국경이라는 것을 특별히 신경 안 쓰고 재밌는 거를 근데 그 말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넷플릭스라 한국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는 그 안에 한국 콘텐츠가 있는 것이다. 예. 그 비중이 이제 아시아다 보니까 유럽에서 넷플릭스를 볼 때보다는 사실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죠. 그쵸. 예,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의 우리가 뭐 MBC를 틀듯이 그냥 그런 하나의 채널처럼 한국 콘텐츠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소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난해 굉장히 인기 있었던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드라마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동남아에서 똑같은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사랑의 불식자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아, 북한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나요? 그리고 도깨비가 인기 있을 때 공유는 신이 되셨고요. 공유님은 신이 되셨고요. 이제 빈센조가 이렇게 인기를 끌면 다시 한번 태양의 후예가 빈센조가 돼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제작 환경은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극장이나 방송국에서 틀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 없는 콘텐츠였기 때문에 사실 제작사들은 대부분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였고 그리고 항상 그 갑에게 잘 보이고 갑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영화사에서 야 1000만 영화를 찍어야 돼 라는 개념. 야 한국에서는 조폭 영화를 만들어야 돼.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창의력이 줄어들고 굉장히 사람들을 혹사시키면서 했던 그런 제작 환경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그 4천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세안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우리 콘텐츠가 같이 보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 K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각, 이거를 비즈니스화하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방송 중에도 자꾸 실수하는 게 있는데 약간 아세안은 개도국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뒤처져 있어.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그냥 똑같은 시청자인데 그거를 막 우리가 뭐 동남아 분들을 비하한다거나 이러면은 정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예. 이 MZ 세대에서는 거의 트렌드가 비슷하게 가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회적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인권이 되게 중요하다거나 뭐 여성의 권익이 중요하다든가 뭐 이런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인식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도 컨텐츠를 모바일로 소비하고 그다음에 뭐 이페이먼트 다 디지털 결제 쓰고 이런 비헤이비어도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싱가포르와 다른 국가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1인당 소비력이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프리미엄 제품을 쓰기는 곤란할 수 있다. 그러나 컨텐츠 정도 소비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K 콘텐츠를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정말 그 콘텐츠는 사실 뭐 그 수출을 한다고 해서 비행기로 실어 날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 네이버가 엠텍에 투자를 했던 거는 그전에는 넷플릭스에다가 콘텐츠를 공급하는 콘텐츠 공급자의 역할이었다면은 지금은 네이버와 엠텍에 대한 투자는 현지 플랫폼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해서 그 시장에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플랫폼도 같이 진출하는 그런 경향으로 본다면 정말 그 K 콘텐츠를 정말 단순히 와 저기서 인기가 좋다가 아니라
아예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 단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엠텍에 대한 게 참 궁금했는데 혹시 뭐 모르는 게 없으시고 뭐 혹시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동남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은 뭐 저 아는 건 아시고 모르는 건 모르시는 우리 고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금까지 발칙한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